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지성피부 이렇게 치료합니다 인데요, 지난번에 지성피부 관리법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성피부 관리법을 보지 않으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약 먹으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런 내용은 영상의 끝부분에 설명을 드리니 영상의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성피부 치료의 원리는 무엇인지, 지성피부 치료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피부의 치료 원리는 간단한데요, 피지선의 활동을 줄여주는 겁니다. 피지선이 활발히 활동을 해서 기름과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피지선이 기름과 피지의 양을 덜 만들 수 있도록 피지선의 활동을 줄여주는 것이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성피부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피부 치료법에는 연고가 있고요, 먹는 약, 시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르는 연고와 먹는 약,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요, 제가 시술까지 설명을 준비해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르는 연고와 먹는 약,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시술에 대해서는 후편을 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피부 치료에 쓰이는 연고는 여드름 연고용 치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바르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피부에 쓰이는 연고에는 디페린, 스티바 A, 에피듀오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디페린과 스티바 A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 단일 성분 연고입니다. 만드는 회사가 달라서 이름이 다른데 실제적으로는 같은 연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피듀오겔은 피지 조절제와 살균 성분이 섞여져 있는 복합 제제입니다. 디페린과 스티바 A 자체가 피부 자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에피듀오겔은 여기에 살균 효과 성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디페린, 스티바 A보다 피부 자극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듀오겔보다는 디페린, 스티바 A가 더 선호되는 연고입니다. 제가 지성피부 치료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나열하느라고 이 연고를 설명드리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지성피부 치료에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연고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고, 지성피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연고를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왜 연고가 지성피부 치료에서 잘 안 쓰이냐면요, 효과는 미비한데 설령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피부 자극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고는 지성피부 치료에 잘 안 쓰입니다. 이 지성피부 치료에 쓰이는 디페린, 스티바 A, 에피듀오겔에는 레티노이드 계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은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즉 분자적으로는 비타민 A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타민 A의 사촌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레티노이드 성분의 특징이 이 빛을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다 보니까 빛을 만나면 이 약이 빛을 흡수를 해서 엉뚱한 성분으로 바뀝니다. 성분이 바뀌니까 약효는 떨어지고 피부 자극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피부 자극 증세란 다른 부위가 가렵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증세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낮에 쓰시면 안 됩니다. 밤에만 써야 돼요. 그리고 꼭 빛을 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레티노이드 성분 자체가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 자극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바를 수도 없습니다. 즉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밤에만 써야 하는데 많은 양을 바를 수도 없으니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죠. 하루에 한 번 소량만 쓰다 보니까 설령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효과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약 끊으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르는 약은 지성피부 치료에 잘 안 쓰입니다. 근데 바르는 약의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르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심하지 않은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 바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합성 피부라는 게 T존은 지성인데 U존은 건성인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미간, 코인 T존에만 바를 수 있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먹는 약은 국소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몸 전체 전신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은 필요 없는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바르는 부위에만, 즉 필요한 부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죠. 이제 바르는 약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르는 약은 지성피부 치료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단 지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복합성 피부에 한해서만 국한적으로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먹는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드름이랑 지성피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드름 약이랑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먹는 여드름 약에는 항생제, 피지 조절제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붉은 염증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적이거든요. 붉은 염증은 여드름균 때문에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염증을 막으려고 여드름균 죽이는 항생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드름에 쓰이는 항생제는 피지 분비를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 항생제가 쓰인다고 해서 지성 피부에도 항생제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성 피부 치료에 쓰이는 약은 피지 조절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지 조절제에는 로아큐탄, 이소티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요. 만드는 회사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 조절제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일단 하루에 한 알 밤에만 복용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왜 밤에 복용을 하냐면 아까 바르는 약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 피지 조절제가 레티노이드 계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레티노이드 계열이 빛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면 엉뚱한 성분으로 바뀌니까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엉뚱한 성분이 되었으니 피부 자극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드시지 마시고 밤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루에 한 알 밤에 복용하는 거를 2주 정도 해보세요. 그랬더니 번들거림은 줄었는데 피부가 건조하지는 않다면 일단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만일 2주를 복용했더니 번들거림은 줄었는데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면 이틀에 한 알 먹는 걸로 용량을 감량을 해주세요. 2주 복용을 했더니 아직 번들거림이 주는 느낌이 없다면 하는 수 없이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로 증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낮에는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날 때는 약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수 없이 하루 2번으로 증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증량을 하더라도 약의 부작용이 안 생기니까 증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 복용의 방법을 요약하면 2주간 약을 복용하고 효과는 나타나는데 건조하지 않다면 그대로 유지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면서 피부가 건조하다면 바로 감량입니다.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다면 증량입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피지 조절제에 장점이 있는데요. 먹는 동안에는 확실히 번들거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피지 조절제의 단점도 있는데요. 부작용 때문에 장기간 복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부작용 때문에 처음부터 약 복용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경우에 약을 복용할 수 없는지는 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먹는 약은 위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피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것이 지성 피부인 얼굴만 건조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신이 다 건조해집니다. 얼굴 중에서는 입술 주변이 쉽게 건조해지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안구도 건조해지고 두피도 건조해집니다. 두피가 건조해지니까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구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라섹 같은 안과적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복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건조 증세 말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장기간 복용 시 간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피곤할 일도 없는데 쉽게 피로해져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간 기능은 떨어져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기름진 음식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기형아 가능성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남성분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에서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지성피부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약을 끊고 났을 때 피지, 번들거림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약 끊고 한 달 정도까지는 약 복용 전보다도 피지, 번들거림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약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는 옵니다만 약 끊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당황하실 수가 있죠.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고 어떤 내용들은 무시무시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작용은 약을 끊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약 먹기 전에 원래 상태로 다 돌아옵니다. 탈모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피부의 건조함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간 수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이 되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평생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임신은 약 끊고 한 달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약 끊고 3달이 지나면 확실히 괜찮습니다. 이제 약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약은 먹는 동안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문제는 국소적으로만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고 전신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또 이 부작용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성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장기 복용을 못한다는 것은 큰 단점이 되겠죠. 또 다른 큰 단점 중에 약을 끊었을 때 일시적으로 피지와 번들거림이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 이렇게 약에 대해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은 지성이 아주 심한 경우에 약 복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이 약하거나 지성의 정도가 중간인 경우에는 약 복용보다는 다른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 안과 시술을 받으신 분, 간이 안 좋은 분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탈모가 있으신 경우, 평소 안면 홍조가 있는 분, 이런 경우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지성피부 치료법 중 시술편으로 지성피부 치료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